수급을 분석해주는 뷰티풀 굿모닝 시간이고요. 오늘은 헤르메스타 하창훈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시간 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 5기업 올라와 있죠. 바이오주들이 시간 외 상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비보전 그룹에서 신약 개발을 담당하는 비보전 제약이 비마약성 진통제에 이어서 치매, 파킨슨병 같은 이 퇴행성 뇌질환 분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한다고 밝힌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면서 시간외에서 올랐습니다. 4거래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어제 장에서 11% 올랐다가 시간외에서 비보전 제약 9.96% 상승합니다. 그리고 비보전 제약과 관계사로 있는 텔콘 RF제약도 함께 강세 흐름을 보였죠. 정규장에서는 5% 오르더니 시간외에서 9.93% 상승했습니다. 챗 GPT가 출시되면서 돌풍을 일으키자 구글의 종말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왔죠. 하지만 가만히만 있을 수 없었던 구글, 챗 GPT에 맞설 수 있는 대항마 추리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 안에서 C랩은 시간 외에서까지 움직였는데요. 상승을 한 배경에는 챗 GPT의 큰 수혜주로 언급되고 있는 엔비디아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국내 엔비디아 파트너사에 대한 투심 또한 개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시간 외에서 C랩은 9% 이상 올랐습니다. 애플페이 출시가 임박하면서 이루온 주목되고 있고요. 어제 이슈가 많았던 SM, 카카오가 SM엔터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시간 외에서 상승을 합니다. 이로써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입장에서는 배우와 콘텐츠 중심의 엔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요. SM 입장에서는 52주 최고가 수준의 주가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시간 외 기업에서 어떤 기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이고요. 최근에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전거래일 시간의 특징주로 좀 뽑은 이유가 사실 관련주 중에서 이론만 좀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래량도 거의 100만 주가 넘게 터졌기 때문에 사실 고점에서의 한번 물량 정리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이슈 자체는 살아있고 이제 내달 서비스 개시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시기가 다가오게 됐을 때 아무래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확률은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애플페이 결제를 위해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NFC 관련된 그 칩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그네틱이라든지 IC 칩으로 지금 결제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비중이 아직 10%밖에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애플 유저들이 이전부터 이런 결제 시스템에 대해 굉장히 좀 목말라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 애플페이가 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좀 수요는 있을 것이지만 아직 우리 결제 시스템에서 좀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현대카드 쪽에서의 독점 계약이 있었는데 이런 NFC 부분에서의 조금 점유율을 확대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 독점 계약을 좀 포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단기간으로는 애플과의 추가적인 계약이 있어야지만 페이에 대한 흐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독점 흐름들은 유지가 된다라고 보셔도 좋겠지만 어쨌든 독점적인 부분이 좀 깨졌다라는 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시장의 확장 속도는 더 빠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선별해서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시기가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련주들이 전부 다 오른 것이 아닐 때는 일단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시간에서 5% 정도 올라서 시작을 했는데 시초가에 따라잡기보다는 2,900원에서 3,000원 라인 사이,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5일선에서의 좀 지지가 확실하게 좀 되는지는 체크를 해보시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력이 나온다면 이전에도 애플페이 기대감이 있을 때 3,900원까지 상승을 했었던 여력이 있기 때문에 3,550원까지 이전에 좀 고점들을 갱신했었던 그 라인으로 목표가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710원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부각되면서 상승을 했었던
그 초반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조금은 홀딩을 해보셔도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루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5일 지지선이 되고 있는 2,900원에서 3,000원가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앞서서 SM 이야기를 시간 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SM이 JYP의 멀티 프로듀싱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JYP는 이를 계기로 상승세가 가속화되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5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외국인은 JYP 보시는 것처럼 15일 연속적으로 담았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 또는 좋을 것으로 예고되는 기업을 외국인은 새 기업을 매수합니다. 원자 현미경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파크 시스템즈, 올해 호실적이 예고되면서 외국인 13일째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 엔데믹으로 국내외 호텔 투숙객이 증가한 데다가 슈퍼 가맹점과 편의점 모두 호실적을 거두면서 영업이익이 무려 11%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에 외국인의 러브콜 받습니다. GS 리테일이 다만 신사업 투자에서는 잇따라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이슈로 보이네요. 그리고 그 아래 제주항공 보이시죠? 15분기 만에 분기 흑자 전환을 달성하자 외국인이 눈독을 들였는데요. 배경에는 선제적인 일본 노선 공급 확대가 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C소프트, 캐주얼 모바일 퍼즐 게임이죠. 퍼즈업 영상이 처음으로 어제 공개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5일 연속적으로 담았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종목에서 한 종목 탑픽주로 골라주시죠. 네, 제주항공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JYP랑 제주항공은 정말 오랜 기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항공주들이 지금 약간의 고민이 좀 생기실 시점이시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기조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흐름들도 있고 중국 쪽에서의 지금 해외 여행객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춘절 이후다 보니까. 근데 일단 한국과 미국, 일본을 제외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이 좀 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조효과로 계속적인 실적적인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객수가 다시 좀 코로나19 이전 때로 회복을 해주고 있는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 중국이 3월 이후에 이런 양회에서 부양책 같은 부분들을 좀 발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어서 그러한 좀 이벤트는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15분기 만에 이제 흑자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이 수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수에서는 사실 이 대형을 조금 넘는 대형 항공수를 넘어서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3년 연속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있고요. 또 베트남 지역에서의 좀 유의미한 이런 근거리 노선들의 좀 확대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요는 견조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21선 타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들은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한 달 사이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도 좀 연속성 있게 좀 들어오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적인 전략으로 보시면 21선이 깨지지 않는 16,000원 라인부터 16,6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목표가는 18,500원으로 보시되 좀 중기로 보신다면 2만원까지도 좀 상방 열어놓고 대응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4,150원인데 해당 가격 라인대가 이전에 한번 무너지면서 이제 저점을 찍었었던 라인 부분이고 다시 한번 물량 소화하면서 좀 상승이 나왔던 그 라인이어서 해당 가격대가 지지가 되면 일단은 좀 상반기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보셔도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까지 바라보고 있는 제주항공에 대해서 저희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관도 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스템 임플란트, M&A 등 빅딜로 역량을 입증하면서 기관은 12일째 매수세 이어갑니다. 어제 외국인이 반도체를 매수하면서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도 함께 담은 기업입니다. 바로 한미반도체.
엔비디아의 수혜주로 묶이는데요. 최근 AI 반도체가 떠오르면서 머신러닝에 들어갈 칩들이 주목되고 있으면서 관심주로 등극됐습니다. 기관은 10일째 담습니다. 다만 장 마감 후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영업이익과 매출이 모두 줄어서 오늘 장에서의 흐름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 칠성 보도록 하죠. 소주 마실 때 안주까지 먹으면서 칼로리 은근히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설탕 소주 세로를 롯데 칠성이 출시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줬습니다. 어차피 같은 소주를 먹을 거면 오히려 그냥 낮은 칼로리의 소비자들도 선택한 거죠. 세로의 소주 시장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자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호실적을 롯데 칠성이 거두면서 기관 3일째 매수합니다. 그리고 방산주가 잠시 주춤을 했었죠.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 시장에 문을 똑똑하고 두드렸습니다. 루마니아 국영 방산업체와 무기체계의 협력을 위한 MOU까지 체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힘을 받았습니다. 기관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일째 매수세 이어갑니다. 저희 기관의 탑픽주 보겠습니다. 네, 롯데칠성 하겠습니다. 네, 전 탄산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세로가 정말 선풍적인 좀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제로 탄산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제로보다는 그냥 오리지널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고 시장의 점유율 자체를 굉장히 좀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부분과 이제 음료 부분에서도 이런 탄산과 이 소주에 대한 성장세가 나오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좀 매출 상단을 좀 기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될 것이고 여름 시즌이 되면 될수록 음료 부분은 강해지게 됩니다. 뭐 소주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 해당 부분에서 이제 기간에 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이 주가의 흐름을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사실 기관 쪽에서의 사모펀드가 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상방 흐름들을 조금은 열어보셔도 어떨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후 이제 위스키라든지 이런 포트폴리오 쪽의 부분이 좀 다양화된다라는 부분도 성장성에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적인 이런 기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현재 가격대에서는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16만 3천 원에서 16만 8천 원까지 좀 이평선과의 약간의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좀 메워지는 것들 확인을 해보시면서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000원 1차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이 사모펀드 또한 같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사모펀드 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담겨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특징주입니다. 요즘은 사모펀드가 사는 기업들이 주로 지수를 이끄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제는 어떤 기업들을 사들였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어제 SM엔터의 지분 이슈로 2대 주주로 올라왔다는 소식 방금 전에 전해드렸죠. 이미 사모펀드는 이 냄새를 맡았던 걸까요? 카카오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올라오자 함께 네이버도 올라왔네요. 기관에서 언급되었던 종목들이 사모펀드에서도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데요. 보이시나요? 바로 롯데칠성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기관과 사모펀드 모두 동일하게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전자 올해부터 실적의 회복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기대감에 사모펀드가 매수했습니다. 사모펀드 특징주 내에서 한 기업 보도록 하죠. 네, LG전자 보겠습니다. 뭐 핵심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에 대한 이 회복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좀 바닥권에서 좀 상승력이 나올 때 나오는 특징이죠. 투신과 사모펀드에 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좀 연속성 있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보다는 좀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는 했지만 연기금의 강력한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의 좀 든든한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가격대가 이전에 조금 바닥권에서의 좀 바닥을 만들었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뭐 매물을 소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가격 라인만 뚫어주면은 박스권 상단이 한 번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뭐 TV적인 부분에서는 OLED TV 쪽에 대한 수요, 특히나 유럽향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좀 좋아진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전장용 부분이 굉장히 좋죠. 수주 잔액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앞으로의 이런 비중 자체가 높아지는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적인 포트폴리오가 좋아진다라는 부분에서의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접근 자체는 21선 부분인 97,000원부터 지금 5일선까지 좀 이격이 좁습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 좀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윗박스권 하단 라인이 12만 원대에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85,500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모펀드 기업들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수요일에 뷰티풀 굿모닝을 장식해주신 분입니다. 헤르메스 스타 하창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